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은출. 장준걸입니다. 네,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출입니다. 안양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했고요. 교장으로 퇴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긍정훈육협회의 이사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준구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있는 산이초 교감 장준걸입니다. 교육상상이라는 교육 모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교육상상은 어떤 모임인가요? 네. 교육상상은 유초, 중고 선생님들 600여 분이 교육적 상상을 펼쳐내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 모임이고요. 지금 현재 활동으로는 방학 중에 유초, 중고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그리고 학년 구분 없이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상상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이 만들어진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학생들의 성장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는데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부모들이 좋은 부모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꿈을 꿔봅니다. 제가 음악 하나 준비했는데요. 고용배와 고다윤, 아빠와 딸이 부르는 꿈꾸지 않으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담장 위에 있는 꽃을 보자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한 엄마가 있다면 그 아이가 엄마가 저 꽃 예쁘지?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사실상 그 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눈높이 때문에. 그 아이는 담장을 보고 뭐가 예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기가 눈높이에 보이는 꽃을 왜 아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눈높이의 차이로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나? 우리 아이의 감정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아이들과 함께 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같은 느낌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부모들이 그런 규칙도 이렇게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규칙을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학교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규칙을 선생님 주도로 아니면 집에서라면 부모님 주도로 그렇게 만들어지기 쉽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단어보다는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에는 사실 아들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이분 앞에는 사실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있으셨죠. 처음에는 아들러는 프로이드가 주창하고 이끌어가는 모임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아들러를 자신의 디사이플, 학생으로 여겼죠. 나중에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드는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아픈 점들을 잘 진단해서 처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들러의 생각은 지금 환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표를 살펴보고 함께 선택지를 주어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즉, 의사는 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선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부모님의 참여를 통해서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가정에서 어떻게 만들지 직접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긍정훈육협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만나 오셨을 텐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요즘은 부모님들은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이 상황에서는 자연히 부모가, 특히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 기피율이 높은 이유도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부모 이전에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건전한 유대감, 그리고 자기 돌봄이 균형 잡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살펴보는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본인의 이름 넣어 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 열심히 살아왔어. 나 열심히 살아왔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좋아지게 돼.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좋아지게 돼. 고마워. 본인 이름. 고마워 준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수고했고 그 다음에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곡은 대한민국 부모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본인들만의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덩크슛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덩크슛을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노래 이승환의 덩크슛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안녕하세요. 이성훈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있고, 카트만두가 네팔의 수도인데 그곳에 8년 전에 도서관을 시작하였습니다. 책이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 특별히 학교가 있어도 학교를 다녀도 학교에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는데,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이 책과 함께 책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영리 목적의 사업은 아닌데 특별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5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갈 수도 없고 또 부모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밖에서 계속 놀고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공간, 책을 또 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2016년에 시작하게 되었죠. 도서관을 좀 놀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짓기로는 책과 함께 노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제 현재 이름은 조이 도서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였고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 그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처음에 발을 씻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을 그렇게 많이 접해본 적도 없고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림 어떤 종이에다가 뭐 만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프린트해서 색칠하는 것들 흔히 말해 즐겁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즐겁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종이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종이책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미디어적인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접목해서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타블렛 있죠.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 위해서는 좀 흥미가 필요했었는데 타블렛은 책으로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었죠. 흥미롭게 듣고 눈으로 그런 흘러가는 영상들을 보는 책으로 해서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는 타블렛을 열고 흥미롭게 그 책을 접했었어요. 그리고 나선 지금은 그 타블렛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와도 아이들이 책을 접하고 책을 읽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혹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종이 접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영어 책들을 잘 이제 못 읽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풍도 가고요, 박물관 견학 같은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아이들이 도서관은 재밌는 곳, 도서관을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현재 그 아이들이나 혹은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죠. 첫째로 저희가 카트만두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 손잡고 오는 부모들이 이제 더 많아졌고 아이들 자체도 도서관에 많이 와서 저희가 2주 정도 한 20권 책을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를 텐데 거기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비교하기 쉽게. 우선 사립학교, 카트만두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립학교는 뭐 영어도 잘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공립학교죠. 공립학교나 이런 데는 가정 자체가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농사철이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 오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 수준을 놓고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서관 사업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목표는 그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는 거죠. 책을 통해서. 혹시 뭐 근래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것들,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도 혹시 상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계속해서 그 도서관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 가면은 도서관이란 이름은 잘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션 센터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과후 학교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돕고 있는 지역인 그 산지 마을에는 50개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학교들을 우리가 뭐 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지만 무엇보다 담당 선생님들, 도서관 담당 선생님을 교육하는 일에 더 큰 목적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네팔에 있는 아이들과 교류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시도들이 가능할까요? 우선 뭐 첫 번째는 이제 책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직접 가서 도서관이 학교에 있는 교실 중에 하나겠지만 그 교실을 페인트 칠하고 꾸미고 또 책을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곳에 체험이나 또는 학습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큰 도전이 될 것이고 그런 환경들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 도전이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 친구도 맺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이라도 좀 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이들은 부모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책을 읽는 모습들, 실제 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모습들 그리고 작은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커피숍도 한국에 많이 생기고 우리가 낮에 많이 커피를 마시고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모임이 독서 모임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은 책을 나누는 그런 독서 모임으로 발전된다면 참 이상적이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뜻 드네요.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6학년 여자아이와 전혀 다른 7세 남자아이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와의 어려움은 먼저 큰아이는 아직 사춘기 전이라서 이렇게 감정적인 소모나 아니면 혼자 아이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거나 그런 일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이가 워낙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아기와 저학년 때까지 되게 소극적이고 사람도 무서워할 정도로 피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 뭐 이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자기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제일 그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입 밖으로 이 아이가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이렇게 병원 가기도 쉽지 않았고 또 그렇게 그 병적으로까지는 아니었던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감정 코칭이랑 연기 수업을 선생님을 알아봐서 1대1로 수업을 시켜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냥 연기 수업을 배운 줄 알지만 사실 선생님께서 코칭까지 같이 해주셔서 지금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아이가 현재는 적극적이고 말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로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 상상 첫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은 ph9527@naver.com입니다. 다시 한번 ph9527@naver.com입니다. 부모로서의 하루라는 주제로 일기 형식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고민 상담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비비의 밤 양갱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날 한시에 뿌린 씨앗이라도 꽃 피우는 시기는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빨리 꽃 피우기보다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윤출, 장준걸, 기술의 장수연, 백진영, 연출 장명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